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오늘은 저희처럼 경제적 자유를 꿈꾸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적 자유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 경제적 자유일까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FIRE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로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조기 은퇴를 지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조기 은퇴 운동이 FIRE입니다.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이른 나이에 은퇴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파이어족의 목표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만들어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란 근로소득 없이도 자본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저축, 자산, 현금 흐름, 즉 자본소득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저축, 즉 돈을 모으는 습관입니다. 저축만 한다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축을 하지 않고서는 자산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축을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고 평소에 절약 소비를 실천한다면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저축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산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돈을 불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여 자산의 규모를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에 앞서 해야 할 것은 먼저 내 자산이 얼마인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자산을 어디에 얼마의 비중으로 투자할 것인지, 어떻게 자산을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ETF와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그동안 모은 현금에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더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꾸준히 저축을 해왔다면 이제는 투자를 병행하여 자산을 불려야 하고, 이렇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을 불렸다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근로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거주하는 집 외에 다른 금융자산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거주하는 집에서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로소득이 필요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습니다. 대신 내 자산을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거나 실거주 집 이외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 수입을 받는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으로 자본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에 내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현금 흐름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면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저축, 자산, 현금 흐름은 모두 선순환 구조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이루고, 자산을 투자하여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현금 흐름을 다시 저축함으로써 자산이 더 불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언젠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현금 흐름이 많아도 저축을 하지 않으면 자산이 불어나지 않고, 자산이 불어나지 않으면 현금 흐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저축을 습관화하고 내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적게는 20억, 30억, 많게는 50억까지 수십억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큰 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지금의 내 자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경제적 자유는 운 좋게 대박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본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할지는 본인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비로 1년에 3천만 원을 쓰는 사람과 1년에 5천만 원을 쓰는 사람은 필요한 자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20억, 30억을 달성해야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산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를 목표로 세워야 할지는 다음의 순서로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1년에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한 달에 25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거비로 월 100만 원, 식비 70만 원, 자기계발 취미생활 5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여행비 20만 원, 합계 월 25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년 생활비는 3천만 원이 됩니다. 4% 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4% 룰은 1998년 트리니티 대학에서 연구한 법칙으로 내가 보유한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해서 써도 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개념입니다. 은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인플레이션,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내 자산이 더 불어나야지만 나는 가난해지지 않고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면 내 구매력과 생활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보통의 경우 연 2에서 3% 정도를 유지합니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미국 금융시장의 오랜 역사를 분석해 보니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7%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7%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물가가 2에서 3%씩 오르더라도 내 자산의 4%까지는 매년 인출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 자산을 4%만큼 인출해서 생활비로 부족함 없이 쓴다면 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근로소득 없이 자본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4%의 룰에 따라 나의 목표 자산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 자산의 4%를 곱한 것이 나의 1년 생활비라면 나의 목표 자산은 1년 생활비를 4%로 나누어서 즉 25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 1년 생활비가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천만 원의 25배인 7억 5천만 원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자산 규모입니다.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7% 이상의 수익을 내고 7억 5천만 원의 4%인 3천만 원을 1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내 자산의 구매력과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3천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은 20억, 30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 7억 5천만 원만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생활비를 5천만 원으로 예상한다면 내가 은퇴하기 위한 목표 자산은 12억 5천만 원이 되고 1년 생활비를 6천만 원으로 예상한다면 내가 희망하는 은퇴 시점에 필요한 자산 규모는 15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막연히 높고 멀기만 했던 목표가 보다 현실적이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최근 50년간 미국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 S&P 500 지수에만 투자해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를 계속해서 불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절약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가계부를 기록하여 생활비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득의 60% 이상을 저축하고 있고 그렇게 저축한 돈으로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는 국내외 개별주와 해외 ETF에 투자하고 있고 부동산은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여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현재 해외 ETF를 월배당 중심으로 투자하여 매월 50만 원 이상의 배당 수입이 나오고 있고 이를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저희의 노력과 과정을 영상을 통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좋은 생각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